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KDB 대우증권 김정한 연구위원과 함께 어제 진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된 금융시장 영향, 또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 기타 변수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금융시장은 어제 오늘 상당히 아주 차분하게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좀 볼까요? 일단 그 그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예. 어제 일단 그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데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의 영향은 좀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북한 이슈가 금융시장에 단기 이상의 그 충격을 준 사례가 이제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그 1, 2차 핵실험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김정일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당일 정도의 충격은 줬지만은 중기적으로 이제 충격을 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에 이어서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좀 시장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일 텐데요. 이 길쭉은 풍계리. 네. 정말 이 차 한 대가 서 있고 이동하는 것까지 잡힐 정도로 아주 위성에서 포착이 돼 있는군요. 과거의 북한 이슈와 코스피 흐름 차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이거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이러한 그 이슈에 대한 중량감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과거에 보다 이제 대북 악재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흐름들입니다. 예. 자, 북한 문제는 추가적인 좀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요. 글로벌 시장 흐름은 어떤지도 우리가 이제 설 또 명절 지났기 때문에 설 전후로 글로벌 증시 흐름 좀 봐주세요. 네. 먼저 미국의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내느냐에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1930년 이후에 16년을 주기로 해서 주가가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에 이제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16년 주기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99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두 번에 걸친 16년 주기를 비춰본다면은 이것이 2014년 정도에 마감이 되고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 저항이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여기서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내기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하고 WTI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유가하고 그 주가가 현재 그 같은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그 고점 부근에서 현재 그 조정을 동시에 좀 받고 있죠. 그래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 돌파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바로 그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증시에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은행주의 강세 현상을 아마 좀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 500의 그 은행 지수 같은 경우 연초 이후 계속 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의 그 대표적인 금융주로 은행주로 볼 수 있는 KB금융이라든지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는 좀 주춤합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닥스 지수하고 그 유로화의 그 환율을 보시게 되면 닥스 지수도 그 고점 부분에서 현재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로화 같은 경우 계속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올 증시 아마 최대 변수는 이제 환율이 될 것 같은데 유로화가 이렇게 그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낸다면은 역시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주 쪽을 가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비철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호주 주가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의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글로벌 증시에 나타난 이제 전체적인 좀 전반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시장의 구조들을 읽어주셨는데 몇 가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 지수가 16년 주기설이라는 것은 이제 오랜 차트를 보고 네네. 어떤 추세를 뽑아내신 걸 텐데 네. 16년마다 강세장이 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강세장 이후에 16년 정도의 조정이 있고 또 상승한다는 얘기인가요?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세장이 이어진 이후에 한 16년 동안은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이 그 올해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1930년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것이 이제 98년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장이 꽤 오랫동안 그 소위 그 횡보장세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그 기간들이 롱텀으로 길게 보면 한 15년, 16년간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 2014년까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은행주가 강세인데요. 국내 증시는 추세적으로 좀 따라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까 이제 기준선을 이제 100으로 잡고 S&P 그 500 은행 지수를 보셨는데 역시 이제 국내 그 은행들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역시 좀 은행주 강세 현상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그 상승 폭을 놓고 본다면 아직 그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변곡점이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주요 정상들이 만나서 별건 없었습니다만 이제 G20 회의들이 있었고요. 내일 일본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정책회의가 있고 만기일이고 북한 악재가 터졌고요. 단기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그림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60일선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60일선을 이제 수급선이라 그러는데 최근 그 2월 들어서 보시면은 뭐 올해 들어서 좀 거래가 부진했는데 2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이제 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지금 하회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빠른 시기에 60일선을 회복하고 또 안착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0일선 안착이 좀 중요한 과제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60일선만 안착된다면은 일단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900에서 한 1980포인트를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좀 유효할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그 음식료라든지 섬유의복, 의약품, 유통, 통신,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그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IT 주식에도 좀 중기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요한 지수대라고 하신 61선은 대략 한 1960선 정도 그렇습니다. 되죠? 예. 예, 시장의 방향 자체는 어쨌든 간에 추세 자체는 내수주, 음식료, 섬유, 의복 쪽 이쪽이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길게 본다면 IT 쪽도 봐도 괜찮겠다는 이야기시네요. 마켓리더 특급 전략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